자, 이제 함수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업데이트 하이트가 할 일을 적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하이트가 할 일은 다시금 문서의 높이를 구하고 윈도우의 높이를 빼서 그 차이를 저장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여기에 했던 이게 비저블의 하이트를 구해서 하는 게 업데이트 하이트가 할 일입니다. 자, 지금 로드 컨텐트가 여기에요. 로드 컨텐트가 컨텐트 함수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끝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이트가 할 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업데이트 하이트 함수가 할 일 적어볼게요. 자, 업데이트 하이트가 할 일은 다시 아까 다큐멘트 높여서 윈도우 높이를 빼는 거니까 맨 위에 작성했던 이 녀석이에요. 그대로 복사해서 옵니다. 얘가 다시 한번 작동해 라고 합니다. 맨 위에서 썼던 비저블의 하이트는 다큐멘트의 높이에서 윈도우의 높이를 뺀 거야 라는 걸 다시 써줍니다. 앞에 var은 쓰면 안 돼요. var을 쓰면 앞에 변수를 무시하고 새로 변수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여기 var 쓰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store element가 할 일을 보면 function store element 함수가 할 일은 아티클 중에서 아티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를 선택을 해서 그걸 아까 우리가 복사한 걸 어디에 담자라고 했냐면 변수명 items에 담자라고 했어요. 변수명 items 여기에 뭐를 담아야 되냐면 복사본을 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복사본을 배웠습니다. 요소를 복사하는 건 그냥 여기다 쓸게요. jQuery에서 요소를 복사하는 건 뭐였냐면 앞에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클론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복사였어요. 자, 대상이 지금 누구냐면 대상은 아티클 중에 첫 번째부터 0번, 1번, 2번, 2번까지의 요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지금 처음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선택한대요. 물론 얘를 CSS로 접근하면 우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CSS에서 아티클에서 nschild를 이용해서 nschild를 이용해서 -n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이러면 3 이하죠? n은 0부터 들어온다라고 했고 0이면 3 1이면 2 2면 1 3이면 0 0번째는 없어요. nschil드 CSS에서 0번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선택되는 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jQuery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고 클론을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만 jQuery에서는 요걸 조금 더 쉽게 다운표가 없네요. 다운표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저걸 조금 더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jQuery에서 우리가 인덱스 번호로 요소를 선택하는 건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그 녀석의 인덱스 번호와 상응하는 라고 할 때 EQ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A에 만약에 리스트에 EQ해서 0번이라고 하면 이게 EQ의 첫 번째를 선택하는 거였죠? EQ의 0번. 이거하고 비슷하게 저거랑 세트로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LT와 GT가 있습니다. 쓰임새를 보면 여기 LT에 3, 여기 LI에 GT에 3이라고 해보면 자, 저 LT와 GT는 여러분이 특수문자 할 때 배웠습니다. 얘가 less than이고 얘가 greater than greater가 왜 이상해 보이지? 철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얘가 greater than이 뭐냐면 3보다 작음. 이걸 풀어서 쓰면 인덱스 번호 3 이하 그러니까 0, 1, 2 아니 미만이겠구나. 미만 0, 1, 2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덱스 번호 0, 1, 2까지를 선택하는 게 여기 LT입니다. 3 인덱스 번호 3 미만인 것까지.
얘는 greater than이니까 3 이상이겠네요. 그죠? 인덱스 번호가 3 이상인 거. 이상인 걸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LTGT. 자, 우리가 지금 아티클 중에 앞에서 세 번째까지 0번, 1번, 2번까지를 선택을 하겠대요. 아티클을 편수로 잡은 적이 없네? 그럼 그냥 쓸게요. 아티클에서 LT 3 이렇게 하면 이게 0번, 1번, 2번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뭐 한다고요? 클론, 복사해서 변수명 어디에 담아요? 아이템스에 담습니다. 이러면 우리 일단은 복사본을 만들고 추가하는 것까지 다 한 거예요. 저장하고 작동을 하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코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얘는 새롭게 문서의 높이를 구해와서 브라우저에서 스크롤 얼만큼 해야 바닥까지 내려오는지를 비저블 하이트에 담는다. 스토어 엘리먼트는 무조건 아티클 맨 앞에 있는 거 3개를 복사해서 변수명 아이템스에 담는다.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로드 컨텐트라는 함수가 작동을 하고 로드 컨텐트라는 함수는 스크롤량이 사용자가 스크롤을 불러 해서 비저블 하이트보다 많아지면 즉 바닥에 다다르면 그러면 더 이상 스크롤 해도 다시금 이 복잡한 것들이 순간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스크롤 하면 여기 타이밍을 넘어서도 200이든 스크롤이 생깁니다. 그 순간 또 엉켜버릴 수 있으니까 바로 다다르자마자 스크롤 이벤트를 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스크롤이 생겨서 로드 컨텐트라는 이 함수가 다시 작동되지 않게 이 순간은. 그러고 안 보이던 로딩을 보이게끔 페이드 인을 하는데 다 나타나고 할 일이 있대요. 0.4초 있다가 할 일이 뭐냐면 잠깐만 set interval 하고 시간 0. 이러면 나타난 다음에 바로 작동을 하는 거고 전 나타난 다음에 0.5초의 시간을 벌려고 하거든요. 아까 set interval을 set timeout을 쓰자고 했는데 안 썼네요. 여기 볼게요. set fade in 펑션 안에다가 set timeout 할 일 시간의 문법이었죠. 펑션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십시오. 좀 전에 작성했던 모든 내용이 저 할 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fade in 밑에다가 set time out 해서 할 일 시간 저렇게 적어주세요. 되었습니까? 이 상태에서 시간은 0.5초. 할 일은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펑션을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할 일은 펑션 이렇게 적습니다.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누굴 넣을 거냐면 엔터 했어요. 얘들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어디에?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박스 친 부분이 저 빈 박스에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 뭐죠? 로딩이 쓱 해서 0.4초에 가서 나타나면 그러면 다시 0.5초 있다가 5초 있다가 얘들이 작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블라블라블라 해서 저리로 옮겼습니다. 뎁스 좀 맞출게요. 그러면 로딩의 페이드 인은 지금 여기까지예요. 로딩의 페이드 인이 여기까지입니다. 얘는 아까 이 조건이 참일 때 할 일이 여기까지고 중괄호 헷갈리지 마시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바닥에 다 다다르면 로딩이라는 게 쓱 나타나고 0.4초에 걸쳐서 기본값 0.4초에 걸쳐서 쓱 나타나고 다 나타난 다음에 할 일 안에다가 다 나타나면 할 일 안에다가 0.5초 있다가 0.5초가 다 지나면 여기 펑션 안에 있는 걸 실행하래요. 0.5초가 다 소진되면 로딩에다가 before에서 아이템 아까 아이템스가 할 일이 뭐라고 했냐면 아티클에서 3개를 복사해서 아이템스에 저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템스 안에는 아티클 3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로딩에 바로 전에다가
로딩 요소의 바로 전에다가 추가를 해라. 다 추가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던 로딩이 할 일은 끝났으니까 로딩이 사라져라. 근데 얘 사라질 때도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얘가 어디까지니? 여기에서 로딩이 사라지면 이제 안 보이던 아티클 3개가 추가가 됐으니까 문서의 높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문서가 높이가 바뀌었으니까 높인 문서의 높이를 구해오고 다시금 스토어 엘리먼트가 작동을 해서 스토어 엘리먼트는 또 앞서 3개를 복사한다는 얘기죠. 그걸 복사해서 앞서 3개는 그건 변함이 없는데 앞서의 3개는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 녀석을 계속 불러오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어쨌든 복사본을 다시 아이템에 저장을 하고 이걸 다시 저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녀석이 그 녀석이라 새로운 걸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코드는 여기 다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변수명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 3개뿐이 없거든. 계속 복사본 3개. 이게 클릭할 때마다 뭐 6개, 9개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얘가 여기 다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3개를 다시 복사해서 그걸 아이템에 담아 놓으래요. 그러고 얘가 다 사라지면 다음부터 또 스크롤을 하면 새로운 복사본을 넣어주는 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윈도우에 ON 해서 스크롤 이벤트를 다시 아까 오프했던 스크롤 이벤트를 다시 켜줍니다. 그래야 이제 윈도우에 스크롤 생겼을 때 다시금 얘가 작동하게 돼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바로 확 해버리면 작동 안 되게끔 꺼버렸다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난 시간이 0.4초에 걸쳤고 0.5초에 걸쳐서 다시 이 셋타임아웃에 요것들이 있었으니까 약 0.9초가 지나면 다시 이 윈도우에서 스크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상 없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브라우저 봅시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딩이 있다가 추가가 됐고 또 제가 끝에 다 달았어요. 또 3개가 추가됐고 또 3개가 추가됐고 또 3개가 추가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윈도우의 높이를 바꿔놨기 때문에 바꾼 다음에서도 지금 리사이즈 하면 update height라는 함수가 작동해 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 다시 살릴게요. 아까 리사이즈 안에 있던 update height 주석했던 거 다시 살려주세요. 저장하고 그러면 이렇게 세로의 높이가 바뀌면 이 높이를 다시 구해왔기 때문에 자 끝까지 또 가서 보면 로딩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도 새롭게 높이를 구해와서 얼마큼 스크롤해야 바닥에 다다르는지가 파악이 되니까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얘를 클릭했을 때 메뉴가 펼쳐지는 걸로 할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완벽하게 실제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버전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러면 복사본을 넣는 게 아니라 제이슨 파일 안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그죠? 제이슨 파일 안에서 불러와야 로딩할 때 지금은 로딩이 되는 것처럼 꼼수를 부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언제든 계속해서 뭐만 하는 겁니까? 똑같은 걸 지금 로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게 아니라 우리가 더보기를 구현을 해 봤었으니까 그걸 응용해서 얘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메뉴까지 다 만들고 여기 메뉴까지 만들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전 한번 공유 드렸습니다. 자,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에서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 즉 얘가 PC에서는 이미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반응형에서 얘를 줄어들면 이걸 안 보이게 반응형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만약에 PC에서는 이걸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펼치거나 접히지 않을 거예요. 언제 얘가 좁아져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만 그때만 얘를 클릭했을 때 서브 메뉴가 펼쳐져야 됩니다. 지금 저 메뉴를 클릭하면 할 일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jQuery에 와 있으니까 jQuery에서 요소를 펼치고 접는 방법, 디스플레이 난 되어 있는 녀석을
난되어 있는 녀석을 jQuery에서 요소를 보이게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배웠어요. jQuery에서 요소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거. 하는 방법은 이것도 또 정리를 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죠. 만약에 대상이 지금 서브 메뉴라고 하면 클래스명 서브 메뉴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얘의 CSS 속성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죠? 디스플레이 속성이 난이 되어 있었으니까 얘를 블락으로 바꾸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팍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쓱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show도 있어요. show도 얘가 팍 나타나게 하는 거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도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간을 적으면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하면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나요. 크기가 위드와 하이트가 동시에 늘어나요.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저렇게 쓰면 얘가 가로와 세로가 한꺼번에 커지면서 나타나요. 숫자를 쓰면 그냥 이러면 한 방에 빵 나타나는 거고 얘들도 그냥 한 방에 빵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이거의 반대는 뭐 디스플레이 난으로 하고 쇼가 아니라 하이드로 하면 되는 거였고 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얘를 쓱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토글이 있었어요. 슬라이드 업 이거는 쓱 해서 접는 거였고 슬라이드 다운은 펼치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아래에서 이렇게 펼치는 거였어요. 그죠? 저걸 둘 다 하는 게 뭐였습니까? 클릭하면 접고 클릭하면 다시 펼치는 게 뭐예요?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또 뭐가 있죠? 오케이, 슬라이드 토글, 서양시 정답. 슬라이드 토글. 슬라이드 토글은 클릭할 때마다 접고 펼치는 게 동시에 되는 거죠? 한 번 클릭하면 접고, 한 번 클릭하면 다시 펼쳐지고 였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잡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PC에서는 작동을 하면 안 되고 모바일, 우리가 모바일 구간을 몇으로 했었는지 CSS에서 확인 좀 해볼게요. 메인 CSS에 가서 우리가 768 이하로 잡아놨었네요. 768 이하에서 서브 메뉴를 사라지게 했었어요. 그죠? 768 이하에서 서브 메뉴 사라지게 했었으니까 다시 얘한테 와서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할 일 아니다 쓰면 돼요.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할 일 안에서 언제 작동을 하고 해야 되냐면 윈도우의 너비가 지금의 if 윈도우의 너비가 뭐보다 작을 때 768보다 작을 때 그때만 누굴 클릭할 수 있다고 저 HTML에서 얘를 클릭 어디 갔니? 여기 내부 안에 UL 안에 li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녀석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변수만 일단 좀 잡아볼게요. 위에서 잡읍시다. 콘솔로 했던 건 버리고 변수명 모바일의 메뉴라고 해볼게요. 그게 내부 안에 UL 안에 li 내부 안에 첫 번째 UL 안에 첫 번째 li 얘가 원뎁스 첫 번째 메뉴고 변수명 모바일의 sub 메뉴라고 할게요. 는 여기 안에서 find 해서 이 li 안에 있는 ul 얘를 찾으면 되죠. 클래스명이 있으니까 클래스명을 써도 되고 ul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변수를 잡았습니다. 모바일의 sub 메뉴 이렇게 해서 모바일의 메뉴, 모바일의 sub 메뉴. 자, 그럼 여기에 쓸 건 주석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작성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의 너비가 768보다 작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고 저 조건이 참이면 누구 모바일 메뉴를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그 안에 서브 메뉴가 펼쳐집니다. 이때 일단 여기까지 다시 클릭하면 다시 누구를 모바일 메뉴를 클릭하면 그 안에 서브 메뉴가 접힙니다. 자, 해당 부분을 여기에 작성해 봅니다. 리사이즈 되면 할 일 안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써보시겠습니다. 자,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윈도우의 너비가 768보다 작대요. 이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윈도우
this로 전환 설정을 했고요. 얘의 너비, width가 뭐보다 작아지면 768보다 작아지면 할 일은 이때 모바일 메뉴를 클릭을 하면 얘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클릭하면 할 일. 클릭한 그 녀석 안에 있는 모바일 메뉴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모바일 메뉴를 변수로 잡을 필요가 없었네. 디스. 잡을 필요가 있었겠구나. 자, 클릭한 그 녀석을 디스로 작성을 하고 잠깐만, 여기에 디스랑 저기에 디스랑 얘가 헷갈리겠구나. 여기에서 이벤트가 일어난 녀석의 디스를 변수명 디스라는 녀석을 만들고 가볼게요. 디스는 여기에서는 저 녀석이다. 디스. 그러면 지금 윈도우에 리사이즈 이벤트가 생기면 할 일 안에서 요 윈도우 자체는 디스로 받아오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은 디스 또 잡을게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이라고 하고 얘 안에 누굴 찾아요? UL을 찾아서 걔가 펼쳐진대라고 할 때 아까 슬라이드 다운이 펼쳐지는 거라고 했고 다시 클릭하면 접히는 거는 슬라이드 토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거 그 안에 있는 것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this를 안 쓰시면 안 됩니다. 풀어서 볼게요. 주석을 했던 건 잠깐 지우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너비 이렇게 768보다 작은 시점에서 이렇게 시점에서 클릭을 띵 해보면 클릭이 먹네? 링크의 기본 속성은 맞고 이 prevent default 링크 먹어요. 링크의 기본 속성은 맞고 추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봅니다. 왜 링크의 기본 속성이 안 막히니? 다시 볼게요. 뭐하냐? 얘가 뭐하는 걸까? 여기 적으면 안 되겠구만. 768 이하일 때 클릭이 지금 자동으로 먹는구나. 잠깐만요. 리사이즈가 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언제 끝나? 자, 여기에서 반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했을 때 현재 너비를 구해오고 너비를 구해온 다음에 만약에 그 너비가 768 이하라고 한다면 그때 열리는 걸로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엉키네요. 자, 스크립트 좀 바꿀게요. 자, 변수명 위에 잡았었으니까 이 부분요. 클릭하면 할 일을 밖으로 뺄게요. 모바일의 메뉴를 클릭하면 할 일을 밖으로 빼시고 뺀 다음에 이때 조건문을 얘가 들어옵니다. 얘 뺄게요. 리사이즈 되면 할 일이 아니라 그냥 클릭하면 할 일로 해서 밖으로 뺐습니다. 밖으로 빼고 클릭을 했을 때 만약에 윈도우에 이제 이게 디스가 아니지 윈도우에 너비가 클릭한 시점에서 윈도우의 너비가 768 이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클릭한 그 녀석 안에 UL을 슬라이드 토글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면 네, 클릭 없던 녀석이 펼쳐지면서 메뉴가 틀어지는군요. 일단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바꿔주셨습니까? 넓은 상태에서 700보다 넓은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지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지금의 브라우저 너비는 이 조건이 참이 안 돼 버리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시 클릭했을 때는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클릭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열리기 어떻게 하지? UL을 서브 메뉴를 앱솔루트 해버리면 되긴 할 건데 그러면 다른 요소가 밀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밀릴 수가 없을 거니까 애초에 CSS에서 얘의 위치를 잡을 때 서브 메뉴에 너비를 구해오고 센터를 맞추긴 애매한데 지금 얘가 가운데 있는 건 우리가 CSS에서
내부 안에 요소를 가운데 두려고 우리가 플렉스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셀파이 컨텐트 센터 한 상태였어요. 근데 저걸 앱솔루트로 하면 방법이 되긴 하겠는데 앱솔루트로 해도 정 가운데 있게 하려면 레프트 값 50에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 한 거랑 하등 다를 게 없거든요. 오히려 크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더 코딩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높이가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멀리 돌아가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이게 클릭했을 때 틀어지는 건 안 보이던 얘가 공간을 이만큼 차지하니까 이 너비가 바뀌어서 가운데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방법은 뭐 하나뿐이 없어요. 나중에 메뉴의 개수나 메뉴의 안에 저 글씨가 넓어지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녀석이 앱솔루트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앱솔루트로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얘를 클릭했을 때 이게 나타나긴 할 수 있지만 이 너비가 크게 이렇게 밀리게 하려면 방법은 얘를 클릭을 하면 자식 요소가 나타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녀석을 클릭하면 이 클릭한 자식 요소의 높이를 구해와서 그 높이를 얘의 높이로 줘야 돼요. 늘어나게 해줘야 된다고. 이 UL이. 그러니까 이 UL이 아니라 이 LI가. 여기에서 제가 얘를 클릭을 하면 얘 높이가 원래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나타나니까 얘 LI의 높이가 152가 돼야 하는데 만약에 이 UL을 앱솔트를 처리해버리면 붕 떠서 이 녀석의 크기를 누가 못 알아볼 거냐면 얘가 못 알아볼 거거든요. 얘의 높이가 늘어날 리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녀석의 높이를 구해와서 그 높이를 얘의 높이로 바뀌는 애니메이트를 써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 틀어지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단단히 안 들어요. 네,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럼 CSS에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CSS에 가볼게요. 저게 PC 구간에선 상관없어요. PC 구간에선 어차피 이렇게 해서 클래스명 서브 메뉴에 패딩 레프트에서 30을 빼면 위치가 틀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냐. 자, 패딩을 지금 왼쪽에 빼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패딩이 있으니까 저 공간을 빼면 이 메뉴가 여기에 얼추 들어올 거다. 그러면 어쨌든 이 메뉴의 너비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100보다 얘가 넘치는 서브 메뉴가 있어 버리면 그것도 어쨌든 답이 안 됩니다. 틀어져요. 누구만큼 틀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클릭을 하면 CSS에 먼저 가서 지금 이 PC 구간에서는 어차피 다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겠네요. 이 사이즈를 늘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메뉴를 펼쳐놨어요. 펼쳐놓으면 안 보이던 얘를 디스플레이 난에서 보이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이 PC가 이렇게 넓어지면 지금 그 상태예요. 얘가 접혀있고 얘는 펼쳐있는데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서브 메뉴가 다 나와야 돼. 리사이즈 되면 할 일 안에서 서브 메뉴가 다 펼쳐져 있게 해야 되겠고 얘가 768 이하에서는 이 녀석의 포지션들을 다 바꿔서 768 이하의 CSS에 가볼게요. 여기에서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 난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포지션도 바뀝니다. 앱솔루트로. 누굴 기준으로? 내부 안에 UL 안에 내부 안에 UL 안에 LI 얘를 기준으로 앱솔루트로 바꿔버리고 이러면 기본 위치가 틀어집니다. 왼쪽에서 거리가 이게 왼쪽에서 얼마큼 있었지? 우리가 UL에 패딩을 준 게 있었어요. 서브 메뉴에 왼쪽에 위에 공간이 있었으니까 그거대로 나오게 하려면 왼쪽에 패딩 레프트가 30이 있었고 마진탑이 30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나오게 하려면 똑같이 레프트 30, 탑 15 해서 주겠습니다. 패딩은 패딩이 그대로 있어도 되겠구나. 그러면 레프트 0, 탑 0 그대로 줘도 되겠네요. 레프트 0 탑은 0이 아니라 LI가 기준이니까 탑은 100%입니다. 이 LI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바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이 li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요 거리에 있는 거니까 그 거리에서부터 이 서브 메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 값은 100%가 맞습니다. 0 해버리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기본 이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얘가 어쨌든 이렇게 펼쳐지고 접히고 있는데 이렇게 접히고 있어요. 이게 클릭했을 때 누구의 높이를 바뀌는 애니메이트가 들어가야 되겠냐면 서브 메뉴의 얘의 높이가 이 녀석 서브 메뉴의 높이만큼 ULI의 높이가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CSS에서 화면과 같이 바꿔주셨습니까? CSS에서 화면과 같이 반응형 768 이하의 CSS를 작성해 주시고 자 다시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스크립트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아까 이 변수명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얘가 슬라이드 토글 됨과 동시에 누구를 바꿔야 되냐면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LI가 this예요. 이 this의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얘의 height가 늘어나야 돼요. 얘의 변수명 new height라고 해볼게요. 클릭한 그 li의 높이가 늘어나야 됩니다.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늘어나게 할 거고 하던 일을 멈추고 스탑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변수명 new height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얘가 가지고 있던 높이 플러스 누구의 높이? 서브맨의 높이를 더해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던 높이, 이 녀석의 높이, height 마진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outer height라고 할게요. 플러스 누구의 높이? 이 UL 클릭한 거 안에 UL의 저 높이 얘의 높이 outer height 이렇게 해서 원래 자신의 크기 플러스 서브 메뉴 클릭한 거 안에 있는 서브 메뉴의 높이까지 더해서 그 높이 new height를 여기에 이렇게 써줍니다. new height 오타네요. 이렇게 그러면 클릭을 해보면 다시 뭐 계속 늘어나? 잠깐만 다시 클릭하면 다시 클릭하면 줄어야지. 슬라이드 토글이니까 한번 클릭하면 펼쳐지고 다시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줄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 부분을 하나 작성을 해야 되겠네 또 안에서. 사용자가 지금 얘를 열려고 클릭을 했는지 접으려고 클릭했는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슬라이드 토글의 안에 옵션 중에서 펼치고 접는 걸 구분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별도로 이 부분을 작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슬라이드 토글의 API, jQuery API에 가서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응용하고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짜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지는 것 좀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얘들은 주석 처리 좀 할게요. 자, 슬라이드 토글의 사용법에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먼저 살펴보고 없으면 우리가 별도로 이 부분을 조건문을 짜자라고 했어요. 가봅시다. jQuery의 슬라이드 토글의 옵션, 함수, 확인을 해보자고요. API 검색해서 슬라이드 토글 있을 것 같기도 하네. 한번 볼게요. 자, 슬라이드 토글의 사용법을 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토글도 시간과 그리고 다 하면 할 일이 있네요. 다 하고 나면 할 일에서 근데 start, done, fail 진행할 때마다 할 일은 있고 다 하고 나서 할 일, 시작할 때 할 일, 다 끝나면 할 일. 이건 못 끝내면 할 일. 없네? 열려고 클릭을 했는지 접으려고 클릭했는지 구분할 방법이가 없네요. 없어. 그럼 if을 짜야 되겠네. if을 짜볼게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토글의 의미가 없어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주석 처리 그냥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클래스명을 추가할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일단 그 메뉴 클릭한 그 메뉴에다가 this에다가 add 클래스에서 active를 추가합시다. 클릭하면 일단 클래스명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클릭하면 클래스명을 추가하고 제거할 거니까 토글 클래스로 해야 되겠다. 토글 클래스. 애드 클래스가 아니라 토글 클래스 해서 액티브를 클릭하면 넣고 다시 클릭하면 빼겠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짜서 그 메뉴가 has class 해서 액티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래는 안 펼쳐 있었는데 사용자가 메뉴를 보겠다고 클릭한 케이스니까 그럴 때 아까 주석 처리해놨던 녀석이 작동하라고 합니다. 메뉴의 높이를 구해오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 얘가 서브 메뉴였죠.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되게 합니다.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했을 때 클래스명 액티브가 있으면 사용자가 안 보이던 메뉴를 보려고 클릭을 했다. 그러니까 메뉴가 펼쳐져서 아래로 펼쳐져서 보이게 하고 그리고 클릭한 녀석의 메뉴의 높이랑 여기 UL의 높이랑 더해서 최종 높이로 누가 클릭한 첫 번째 메뉴 그러니까 얘의 높이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서브 메뉴의 높이까지 구해서 전체 높이만큼 쓱 늘어나게 애니메이트를 걸어준다. 시간을 일치시킵시다. 시간을 일치시키면 아까 슬라이드 다운에도 숫자를 넣을 수 있었고 애니메이트에도 우리가 숫자를 넣을 수 있죠. 여기에 시간 이징 다른 할 일이었으니까 여기에도 500, 0.5초, 여기도 500 해서 일치를 시킬게요. 클릭을 해볼까? 네가 왜 거기 있니 근데? 탑값을 100%를 줬구나. 지금 우리가 누구의 높이를 늘렸죠? 얘의 높이를 늘렸잖아요. li의 높이를 늘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우리가 아까 CSS에서 탑값을 100%로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 CSS 좀 갑시다. 이 리스트의 원래 높이를 확인해서 그만큼만 줬어야 되겠습니다. 얘의 높이가 17이에요. 17이니까 17에서 탑값을 0으로 하면 저 꼭대기에 있는 거고 17이면 여기에 있는 거고 얘의 높이가 17의 밑에 마진까지도 있었으니까 더하면 computed 높이 이 전체 높이가 안 나와. 전체 높이는 얘한테 요거 더한 거겠네요. 37 CSS 갈게요. CSS에서 얘가 탑 100%가 아니라 37입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 CSS에 가서 이 녀석의 높이를 37로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7, 37이 너무 많은데? 0으로 해볼게요. 그럼 꼭대기일 텐데. 기준 이치에서 기준 이치 li 일단은 마진 만큼 아까 지정한 마진이 20이 있었으니까 20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 너무 많다. 15 정도만 할게요. 15도 많네. 10 오케이. 탑값을 10 정도로 바꾸어 주세요. li 얘를 기준으로 위에서 li를 기준으로 얘가 탑값이 얘한테도 마진이 있었으니까 제가 얘한테 마진이 있었던 걸 생각 못했네요. ul한테도 우리가 css에서 마진을 줬었던 게 있어서 그래서 둘이 합쳐서 대략 25 정도가 나온 거네요. 그럼 지금은 자 일단 css 이렇게 바꿔주시고 js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else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높이가 이제 슬라이드 다운이 아니라 이제 슬라이드 업해서 접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높이는 다시 원래 메뉴의 높이만큼으로 줄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메뉴의 높이니까 else 작성해 볼게요. 얘가 다시 슬라이드 업 해서 줄어들고 접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얘의 높이도 누구의 높이로 원래 메뉴의 높이 this의 outer height 원래 메뉴의 높이로 바뀐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변수명 따로 안 잡고 그냥 여기다 넣습니다. 첫 편나 볼까요? 클릭 메뉴 높이 하이트 이거 하이트가 안 들어오네.
원래 메뉴 높이를 픽셀로 정해놨어야 되겠군요. 여기에서 아까 펼쳐놔서 그 녀석의 높이, 원래 서브 메뉴의 높이까지 더해서 li의 높이를 바꿔놨더니 이게 이제 이 높이를 그냥 유지하고 있어서 안 되겠네요. 자, 이거를 원래 메뉴의 높이는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원뎁스의 높이는 위에 가서 변수명 모바일 메뉴의 하이트라고 해서 열자마자 이 높이는 고정이에요. 얘가 바뀌지 않습니다. 얘의 하이트를 구해와서 저 값은 계속 안 바뀌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세요. 위에서 모바일 메뉴의 하이트는 모바일 메뉴 li의 높이, 아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없네. 가로 닫고 가로 닫고 해서 얘 높이를 구해오고 저 높이는 고정입니다.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메뉴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모바일 메뉴의 하이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화면과 같이 작성해 주세요. 자, 복사해서 여기 높이, 이 높이, 그리고 요 높이에 바꾸실게요. 원뎁스의 높이는 위에서 변수 잡은 걸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십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되나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클릭했습니다. 네, 접히고 클릭했어요. 접히고 네, 슬라이드 업 다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짤 구현이 된 거 같은데 여기 왜 살짝 가려지면서 올라오지? 하이트 슬라이드 다운 업 잠깐 시간 좀 빼볼게요. 시간하고 상관이 없네. 잠깐 개발자 도구에서 검사 좀 해볼게요. 저 글씨가 잘려서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 UL에 나타나는 모양새를 다시 한번 보려고요. 하이트가 바뀌고 패딩이 바뀌고 마진이 바뀌고 패딩 바텀, 마진 바텀 요 끝부분이 살짝 났다 사라지는 게 원인을 모르겠네요. 지금 보면 어쨌든 li에 가려진 부분, 여기 li에 넘치는 부분만 마지막 모바일 디자인을 했을 때 두 줄로 바뀐다고? 더 줄여보면 두 줄? 그거는 뭡니까? 얘 줄넘김 속성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줄넘김 속성을 바꿔볼게요. 서브 메뉴에 얘에서 지금 우리가 포지션을 주는 바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만지고 있는 요 영역을 넘치면 살짝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분이 지금 살짝 안 보이는 거 플러스. 자, 저걸 커버하려면 일단 서브 메뉴의 리스트에 A에 가서 CSS 좀 잠깐 볼게요. 서브 메뉴의 li의 A에 가서 줄넘김 속성을 바꿔보겠습니다. 와이스페이스계의 노랩이라고 바꿔볼게요. 일단 얘가 있으면 두 줄로 나오시는 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메인 CSS의 111번에 가서 메인 CSS의 111에 가서 이렇게 해줍니다. 옆에 사라지는 것까지 커버를 하려면 방법이가 하나뿐이 없겠습니다. 서브 메뉴에 너비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누굽니까? 이 li의 너비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의 너비를 한번 늘려보면 서브 메뉴까지 포함해서 너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00 정도 잡았는데 더 늘려볼게요. 더 한 130 정도로 늘려봤고요.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접어보면 메뉴가 잘리는 거 없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브 메뉴의 너비까지 포함할 정도로 li에다가 너비를 주는 식으로 커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디어 쿼리에 가서 작성을 할게요.
얘한테 가서 너비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130 정도 줄게요. 서브 메뉴의 너비까지 포함할 정도로 간략하게 너비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설프게 잘리는 텍스트 없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li에 가서 너비를 주었습니다. 스크립트 다시 보면 화면과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한 번 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에서 문제가 이제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 우리가 이 슬라이드 업 다운은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꿔요. 슬라이드 업 다운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접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해 보면 이 서브 메뉴 디스플레이 난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난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왔을 때, PC 화면으로 왔을 때 얘가 여전히 디스플레이 난이 걸려 있는 상태니까 이게 서브 메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사용자가 만약에 좁혔다가 좁은 상태에서 메뉴를 클릭해서 지금처럼 접었다가 다시 펼치면 그러면 얘가 다시 나타나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떤 이벤트냐면 리사이즈거든요. 리사이즈 했을 때 768 이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서브 메뉴는 다 보이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리사이즈 하면 할 일 안에다가 어디 갔니? 어디 갔어? 리사이즈 있구나. 리사이즈에서 윈도우의 너비가 768 이하가 아니라 768 이상이면 여기에서 768보다 커지면 그러면 할 일은 아까 서브 메뉴 드디어 써먹네. 저 UL이 다 보여야 된다. show라고 하겠습니다. 화면의 사이즈가 바뀌면 할 일 안에다가 화면과 같이 768 이상일 때는 모바일의 서브 메뉴를 다 보이게 해줍니다. show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꾸면서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거였었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모바일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여긴 또 이래. 검사해 볼게요. 메뉴의 높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메뉴의 높이가 이렇게 PC로 갔다가 PC로 가서 지금 여기 이 높이를 구해온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변수명 어디에 있는 거? 변수명 어디 있니? 끝날 때 끝날지가 않네. 변수명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에 메뉴의 모바일 메뉴의 하이트를 구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니지. 여기 모바일의 메뉴 첫 번째 메뉴의 하이트를 구해왔잖아요. 이 높이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이 높이는 지금 얘가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구간에선 얘가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아니에요. 앱솔루트가 아니니까 얘가 온전히 공간을 차지합니다. 즉 이 스크립트가 작동을 하면 모바일 메뉴의 하이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구할 겁니다. 그럼 줄어들면 지금 이 높이 아까 PC관에서 했던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저렇게 된단 말이지. 이 메뉴의 높이는 스크립트로 할까 직접 넣을까 돌겠네. 자, 얘가 줄어들면 요거에 원래 얘의 높이만 구해와야 되거든요. 줄어들었을 때는 다시 높이를 구해와 라고 해야 되겠네. 아까 PC에서의 높이가 몇이었지? 검사 좀 해볼게요. 이건 높이를 그냥 직접 넣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어요. 아니지, 접혔을 때 높이를 구해와야지. 접혔을 때의 얘 높이를 구해오면 넌 몇이었니? 17이었네. 얘 높이를 그냥 17로 합시다. 뒤에 픽셀까지 썼었지? 그러면 그냥 17이라고 할게요. 모바일의 내용의 높이는 안 바뀌어요. 그냥 17이라고 해버리겠습니다. 해버리고 자, 넓히고 줄이고 그리고 클릭하고 다 됐고 얘를 이 상태에서 다 접어도 그러니까 서브 메뉴에 디스플레이 난이 걸려 있어도 다시 늘리면 아까 우리가 작성한 뭐가 작동을 할 거니까 얘가 작동을 할 거니까 다시 늘리면 서브 메뉴가 너 정령 이럴 거야? 잠깐만요. 다 블락
블락 다 들어왔는데 이거 왜 이 꼴이냐? 아, li의 하이트가 17로 고정돼 있네요. 아까 모바일에서 접는 바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열고 닫을 때 얘의 높이가 우리가 스크립트를 어떻게 써놨냐면 여기에서요. 원래 메뉴의 높이로 하이트를 확 줄여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C로 왔을 때 원래 여기 안에 있는 서브 메뉴 높이까지 반영을 해서 자연스럽게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늘리면 여기에서 누구의 높이를 바꿔줘야 되냐면 어디 갔어? 얘의 높이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저 녀석의 높이를 얘의 하이트를 CSS에서 얘의 하이트를 다시 오토로 풉니다. 17이 아니라 오토로 풀어줘요. 그러면 자동으로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안에 있는 서브 메뉴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블락 포지션도 풀려서 들어올 거니까 안에 있는 서브 메뉴의 높이까지 반영을 해서 이 li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모바일의 메뉴의 하이트를 바꿔줍니다. 이제 끝났겠지?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릭했다가 접었어요. 그러면 지금 li의 높이는 17. 늘리면 768보다 이상이 되면 걔의 하이트를 오토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검사를 해보면서 지금은 17이에요. 17인데 늘려서 보면 지금 얘가 오토로 바뀌어 있죠. 오토로 바뀌어 있어서 이제 안에 있는 자신 요소의 높이를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다시 또 접으면 768 이하에서 리스트가 풀려 있다고? 잠깐만. 다시 또 접으면 그러네. 다시 또 접으면 else 아까 디스플레이 블락 해놓은 게 있으니까 else 누구를 서브 메뉴들을 hide 해라 라고 하면 되죠. 728 이하에서는 다시 일단 열었다 접으면 무조건 이 상태 펼치면 무조건 다 펼쳐 있는 상태 그렇게 만듭시다. 다시 넓혀보면 네, 접으면 클릭해보면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펼치면 다 나오고 접으면 접혀있고 된 것 같아요. 이제 클릭 네, 클릭해서 다 펼쳐져 있다가 하나만 접고 펼쳐도 다 펼쳐 있어야 돼요. 그러고 다시 접으면 다 접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메뉴에서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을 줄 몰랐네요. 지금 이제 이 스크립트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부분뿐이 없어요. 메뉴의 높이를 직접 적었다는 거. 저 부분을 바꾸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냐면 이 스크립트가 이 사이트가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이 원뎁스의 높이를 구해와서 얘를요 컨스트로 바꿀게요. 메뉴의 높이를 다시 구해오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잠깐만요. 이거의 높이를 구해올 게 아니라 이러면 어차피 안에 있는 서브 메뉴까지 의미가 없네. 컨스트나 변수나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높이를 누구의 높이로 반영을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겠냐면 지금 li의 높이를 구해온다라고 하시면
얘가 열려 있을 때 li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자를 아무리 얘만 지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선택자를 지금 얘만 지정을 한 거거든요. 얘만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서브 메뉴까지의 높이를 다 구해온단 말이죠. 이만큼. 저거 패딩이야, 마진이야? 네. 여기까지의 높이를 구해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얘 안에 있는 A의 높이를 구해온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A의 높이는 안 바뀌어요. 그치? 네. 그렇게 바꿉시다. 그러면 찜찜한 게 사라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안에 A 태그 바로 안에 있는 A 태그의 높임을 구해와서 그게 모바일 메뉴의 하이트라고 하면 그러면 네, 수치를 직접 적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만약에 그냥 A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그 안에 A는 되게 많거든. 지금 누구의 높이를 구해온 겁니까? 이 첫 번째 메뉴 안에 요거 안에 이거의 높이가 원뎁스의 높이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높이를 구해왔어요. 저렇게 바꿔주십시오. 다시 잘 작동하나 볼게요. 클릭. 어디 갔어? 다시. 깜짝이야. 다시. 새로 고침. 클릭. 네. 접고. 클릭. 다시 접히면 다 있고. 줄이면 다 접히고. 다시 클릭. 클릭.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메뉴까지는 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면 일단 이 예제의 원래 목표는 다 했어요. 그래서 스크롤 내리면 이렇게 새롭게 추가하는 것도 됐고 풀 반응형도 비율대로 됐고 접으면 메뉴도 이런 식으로 접히도록 했고 여기에서도 스크롤을 쭉쭉쭉쭉쭉 내리면 다시 로딩해서 새로운 리스트가 들어오게끔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1단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단계는 얘를 이걸 이제 스크롤 했을 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뭐.